949 건강 클리닉 순서입니다. 최근 한국인의 불면증 실태 연구를 보면 전체 성인의 10에서 15%가 불면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불면증, 단순히 잠을 자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질병도 동반할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서 동래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김민경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잠이 보약이란 말이 있듯이 정말 잠을 잘 자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잠만 잘 자도 하루가 거뜬하잖아요. 의학적으로 볼 때는 수면이 왜 필요한가요? 네, 수면이 왜 필요한가는 잠을 못 자게 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잠을 못 자게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심할 때 환각, 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동물 실험 결과에 의하면 수면 박탈은 개체를 쇠약하게 하고 음식 섭취를 증가시키며 체중 감소, 체온 저하, 피부 장애 그리고 사망까지도 초래하였습니다. 잠이 적은 사람은 6시간 이하를 자도 낮에 적절히 활동하는 사람이고 잠이 많은 사람은 9시간 이상 자야만 낮에 적절히 활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6시간 이하를 자는 숏슬리퍼는 생활에서 능률적이고 야심적이며 롱슬리퍼는 우울, 불안, 위축이 있는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피로하거나 임신 상태,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수면 요구가 많아집니다. 우울감과 수면의 관계에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나면 우울한 감정이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과도한 수면이 우울감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네. 저는 좀 잠을 많이 자야지 다음날 활동이 좀 거뜬하거든요. 그런데 네. 롱슬리퍼가 우울이나 불안, 위축이 있는 편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네. 좀 별로 기분이 유쾌하진 않네요. 네, 대체로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하지만요. 네. 사실은 저도 롱슬리퍼에 해당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사람마다는 조금 필요한 수면 시간이 조금씩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의 수면의 구조와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생체 리듬 중 가장 중요한 리듬이 24시간 주기의 일주기 리듬인데요. 네. 수면 리듬은 일주기 리듬 내에 있으면서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오랫동안 수면은 단순하고 균일한 현상으로 생각되어 왔는데 1953년 급속 안구 운동을 하는 수면이라고 해서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 줄여서 렘 수면이 밝혀지면서 수면에는 여러 단계가 있고 이 단계가 리듬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수면을 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크게 렘 수면과 비렘 수면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서 내분비와 생리 기능이 달라집니다. 수면의 여러 단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뇌파, 안구 운동, 턱 근육의 근전도, 심전도, 코와 입의 호흡 및 복강과 흉곽의 움직임을 정기적으로 변환한 채널 등을 연결하여 수면 다운화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가벼운 불면증에서 모두 이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기면증 등의 좀 더 드물고 심각한 수면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이죠.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며칠간 계속 지속된다면은 심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이제 이 현상이 이어지면 병원을 방문해야 될까요? 네,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깬 다음에 다시 잠들기 어려움이 있거나 이른 새벽에 깨어나서 다시 잠들기 어려움 중에서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을 때이며 이로 인해서 사회생활이나 학업, 직장생활 등에 큰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주일에 이러한 어려움이 3일 이상, 3개월 이상 지속이 될 때는 불면증으로 진단할 수 있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잠을 못 자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까요? 이런 불면증이 왜 생기는 건가요? 네, 다양한 신체 질환으로 인해 유발되기도 하고요.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 혹은 우울증, 불안증, 조현병 등의 정신과 질환과 동반되기도 합니다. 네. 또한 알코올, 다양한 약물로 인해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 하지불안 증후군, 수면 무호흡증 등의 특정 수면 질환으로 불면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이 불면증 어떻게 치료하고 계시는지요? 네, 1차적으로는 수면 위생을 좋게 한다든지 수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는 연습 등 비약물적 방법을 모두 시도해 본 다음에 약물 치료를 시도하게 됩니다. 불면증의 내용과 원인을 무시하고 아무 수면제나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수면제는 불면증의 원인과 약물의 특성을 우선 고려하여 약물에 따라 수면 유도, 수면 유지, 기상 후 각성 상태, 내성 및 의존성 등에서의 기능이 다르므로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면제의 종류로는 벤조다이아제핀계 계열 수면제인 플로나제팜, 트리아졸람과 의존성이 없도록 개발된 졸피뎀 등이 있지만 제한적으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처방받아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용법과 달리 복용할 경우에는 부작용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더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평소에 알아두시면 유용한 수면 위생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면 위생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클리닉 퀴즈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가 어떤 거였죠? 네, 오늘은 OX 문제입니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속을 비운 채로 자는 것이 좋다. 네. 자, 이 말이 맞으면 O, 틀렸다고 생각되시면 X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수면 위생, 이게 어떤 말인가요? 어떻게 이해될까요? 네, 슬립 하이진, 즉 수면 위생이란 피터 하울이라는 의사에 의해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를 환자 자신이 제거하고 좋은 수면을 취하게끔 하기 위해 30년 전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네, 네. 수면 위생은 수면 패턴을 좋게 하기 위해 변화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과 잠자기 위한 준비 등을 말합니다. 즉, 라이프스타일 요소인 카페인 금지, 니코틴 금지, 알코올 금지, 음식 조절하기, 침실 요소인 소음 금지, 방 온도 조절, 체온 조절, 공기의 질, 빛 조절 등이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자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좀 제거를 해야 될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네,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면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 생활 습관 요소는 카페인, 니코틴, 알코올, 음식, 운동입니다. 네. 이것들은 1차적으로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것들이고 자칫하면 수면을 깨우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네. 때로는 불면증 진료 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원래 커피를 하루 4-5잔 마셔도 잠을 잘 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마시고 있는데요. 제 불면증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즉, 굉장히 상식적으로 불면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부지불식간에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또한 불면증이 있을 때 술을 드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비록 술이 처음에는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지만 그것의 효과가 없어지고 나면 밤에 잠을 깨우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내부적인 것들이고요. 대조적으로 침실 요소는 주로 외부적인 것입니다. 네. 침대가 얼마나 편한지, 방의 공기는 뜨거운지 찬지, 환기가 잘 되는지, 시끄럽거나 조용한지에 관한 것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수면 위생을 위한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면요?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을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커피뿐 아니라 다양한 음료에 카페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코코아, 초콜릿, 콜라, 에너지 드링크류, 진통제 등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담배입니다. 담배는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잠을 방해합니다.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은 흥분제이고 네. 수면에 있어서 카페인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알코올입니다. 잘 때 마시는 술은 정말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네. 술이 밤에 잠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네 번째는 음식인데요. 네. 빈속으로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네. 배고픔은 잠을 깨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은 그리고요. 운동입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더 좋은 수면의 질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만요. 잠들기 직전 늦은 저녁에 운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그 네. 외에도 소리, 방의 온도, 체온, 공기의 질 등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깜깜하게 하고 자는 것이 수면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문제 상담을 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7745 애청자께서요. 어머니께서 매일 수면제를 드시지 않으면 잠을 못 주무십니다. 평소 고혈압 약과 심장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수면제를 계속 드셔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아마 이제 고혈압과 심장병 약을 드시고 계신 상태에서 잠을 못 잔다고 하니까 수면제 처방을 받아서 드시고 계신 거 유추가 되고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처방을 받아서 적정한 양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계속 복용하는 것이 대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네.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면 위생을 조금 개선을 해보신다든지 수면에 관련돼서 다른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들, 이를테면 카페인이나 음주를 많이 복용하고 계신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면제를 계속 드시는 것은 처방을 받아서 안전한 용량 내에서 복용을 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상담에게 이런 약을 먹고 있고 이런 질환을 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7385 애청자께서는요. 지금까지 하룻밤도 안 빠지고 잡스러운 꿈을 꾸고 있고요. 새벽 몇 시건 소변을 하고 나면 아침까지 뜬 눈입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자는데 항상 잠이 부족하네요. 이렇게 깨시니까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문제로 이제 정신과 외래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굉장히 꿈이 많고 꿈을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제가 초반에 설명드린 수면의 주기에서 깊은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시고 렘 수면이 조금 많은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잠들기가 힘들고 중간에 깨신다 그러면 일단은 수면 위생을 좋게 하는 활동들을 조금 더 포인트를 둬서 한번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중간에 깨고 잠들기가 힘드시다면 네.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서 상담하신 이후에 약물치료를 시작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께 클리닉 퀴즈 문제와 함께 정답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오늘의 문제와 함께 정답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문제는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속을 비운 채로 자는 것이 좋다입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배고프면 또 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X이긴 한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늘 정답과 함께 제가 경험했어요. 뭘 먹고 자면 더 잠이 안 오고 뒤척이게 되는 거 보면은 분명히 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속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데요. 네. 과식을 하고 주무시면 분명히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속을 비우고 자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녁을 굶거나 뭐 해서 이제 수면을 취하시게 되면 배가 고파서 이제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뜻이고요. 이럴 때는 저녁에 가벼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라든지 소화에 무리가 오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름진 음식이나 술 같은 것들을 같이 곁들이면서 식사를 하시는 것은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녁은 가볍게 드시고 소화를 시키신 후에 잠이 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불면증에 관한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불면증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동래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민경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